여러 가지 검사기가 있으면 얘를 다 보고서는 평균값으로 한다거나 하는 건데, 그냥 한두 가지 검사만 결과만 보고 도수를 정해서 바로 넣거든요.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사물이 보이긴 하는데 뭔가 흔들려 보인다거나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4-5가지 검사 결과를 본다 치면은 이제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한두 가지 검사만 보거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힐링안과 임성우 원장입니다.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어떤 의사에게 찾아가서 수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한 지는 한 7-8년 정도 됐고요. 수술한 건수는 한 5,000건 정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병원을 개원하기 전에 봉지기로 부원장으로 근무했을 때 저희 그 병원에 이제 30년 넘게 수술방 보조를 하신 수 간호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수술을 부탁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수술방 수간호사님은 이제 대표 원장님과 이제 30년 전부터 같이 수술방에서 손발을 맞추셨던 분이고요. 당연히 이제 백내장이 와서 수술을 결정하게 됐을 때 대표 원장님께 수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표 원장님이 경력이 30년이 넘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보다는 수술을 훨씬 더 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간호사님이 저에게 백내장 수술을 부탁하신 이유는 뭘까요?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항상 환자분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할 때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내용이고 또 신경 쓰는 내용이니 잘 듣고 수술을 결정하실 때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수간호사님은 백내장 수술을 저에게 부탁하셨을까요? 제가 대표 원장님보다 수술을 더 잘해서였을까요? 아쉽지만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 대표 원장님께서는 30년 넘게 백내장 수술을 매일매일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의사도 저희 대표 원장님보다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신 분은 없습니다. 수간호사님이 저에게 백내장 수술을 부탁하신 이유는 첫 번째, 바로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을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먼 거리나 근거리가 다 잘 보이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후에도 안경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했을 때와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물론 대표 원장님께서도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방식이 다릅니다. 대표 원장님께서는 30년 동안 여러 그 환자를 만나보고 또 수술을 해보고 그 렌즈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초점 인공수정체 중에 가장 부작용이 적고 환자의 눈에 들어갔을 때 실패할 확률이 적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한두 개 정도만 사용하셨습니다. 그에 반해 저의 방식은 한두 개의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고르는 게 아니라 환자의 직업, 그 다음에 생활 패턴, 그리고 운전 여부, 다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자 개인마다 다양한 다른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각자 렌즈로 봤을 때는 나쁜 렌즈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눈에 들어갔을 때는 좋은 기능을 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도 있고 또 어떤 눈에는 이런 렌즈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다초점 인공수정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정확히 그 특징을 알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개인의 취미나 아니면 직업, 그 다음에 생활 패턴에 맞게끔 적합한 렌즈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을 진단받고 이제 백내장을 수술하러 이제 병원에 찾게 되면 내가 이제 다양한 인공수정체를 사실은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안과나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많이 사용하시는 한두 가지를 정해서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환자분들과 특별하게 뭐 얘기를 나누고 그 환자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주로 사용하시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나 다른 인공수정체를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쪽 눈만 수술을 먼저 하고 만약에 반대쪽 눈을 수술하러 찾아온다면 먼저 수술한 쪽 눈에 어떤 인공수정체가 들어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 인공수정체의 종류가 뭐 어떤 건지 뭐 이름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게 정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특히 이제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아닌 내가 내 생활 패턴에 맞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골랐다면 그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어떤 거에서 좀 장점이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단점이 있는지는 환자분들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좀 더 수술 후에 좀 생기는 뭐 부작용이나 아니면 이점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간호사님께서는 이제 수술방에서 다양한 거리의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거리 작업, 서류도 보시고 아니면 모니터 작업도 하시고 그 다음에 먼 거리도 잘 보길 원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표 원장님이 주로 사용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이중초점 인공수정체였습니다. 제가 이제 수간호사님과 많은 얘기를 나눠본 결과 이중초점 다초점 인공수정체도 충분히 좋을 수 있지만 이 수간호사님의 직업이나 그 다음에 생활 패턴이나
근거리 요구도에 따라서는 3중 초점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 상의하에 3중 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중에서 이제 2중 초점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먼 거리와 근거리를 굉장히 선명하게 보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중간 거리에 있는 사물은 좀 덜 선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먼 거리나 근거리에서는 확실한 시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한 이유가 근거리를 잘 보기 위해서라면 이런 분들에게는 이중 초점 다초점 인공수정체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3중 초점 인공수정체는 먼 거리, 중간 거리, 근거리를 무난하게 잘 볼 수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내가 작업 거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거리를 좀 끊김없이 선명하게 보고 싶은 분에게는 오히려 이중 초점 인공수정체보다는 3중 초점 인공수정체가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수강 선생님은 아무래도 이제 모니터 중간 거리 작업이 많았기 때문에 이중 초점 인공수정체보다는 3중 초점 인공수정체가 그분의 생활에서는 더 좋은 렌즈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인공수정체를 준비하는 과정과 검사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이제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백내장을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들어가는 인공수정체가 종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이제 인공수정체도 안경과 같이 0.5디옵터 단위로 도수가 있기 때문에 내 눈의 길이나 내 눈의 굴절률에 맞게끔 정확한 도수의 인공수정체가 들어가야 백내장 수술 후에도 안경을 쓰지 않고 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도수에 맞지 않는 안경을 썼을 때 뭔가 선명하지 않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술에 필요한 인공수정체의 도수는 이제 근시, 원시, 난시가 있는데 특히 근시랑 원시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교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난시는 난시 교정용 인공수정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수술 후 난시를 없애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안과나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수술 전 검사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시간을 할애하거나 여러 가지 검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술 후에도 그런 굴절오자, 특히 난시를 줄이기 위해서 난시 교정용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거나 그 난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수술 전에 정말 1시간 가깝게 여러 가지 검사를 교차 검사해서 정확한 난시를 측정해서 교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강 의사님이 저에 대해 좀 더 신뢰도가 있고 또 수술을 결정하셨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한 4-5가지 검사 결과를 본다 치면은 이제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한두 가지 검사만 보거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난시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기가 있으면 얘를 다 보고서는 평균값으로 난시를 한다거나 하는 건데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시거나 난시 교정용 인공수정체 안 쓰는 분들은 그냥 한두 가지 검사만 결과만 보고 도수를 정해서 바로 넣거든요. 대표 원장님이 이렇게 해요. 그 수술방에 재고가 싹 쌓여 있어요. 그 재고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바로 수술하는 시스템이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술이 잡히면 도수나 뭐 이런 것들 정확하게 산정하고 주문을 해야 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냥 단순히 근시 원시 교정이 아니라 난시 교정하는 인공수정체는 꼭 주문을 해야 돼요. 재고를 병원에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수강 의사님이랑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 렌즈를 준비하고 이런 모습에서 아마 수강 의사님 저에게 신뢰도를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술 후에 난시가 잘 교정이 안 되면 안경을 써야 해요. 안경을 써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불편한 난시가 남게 되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사물이 보이긴 하는데 뭔가 흔들려 보인다거나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술 전 난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정하는 것이 백내장 수술의 성공에서 굉장히 큰 척도가 됩니다. 예전에 좀 수련하셨던 분이나 그리고 난시 교정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수술 전에 그런 난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병원은 난시 교정용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 예전에 난시 교정 인공수정체가 발달하기 전에는 이제 일반 렌즈를 사용한 다음에 각막을 칼로 그어서 난시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기도 했는데 이 방법은 아무래도 사람 손으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정량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난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치 이상의 난시가 있는 분들은 단초점이든 연속초점이든 다초점이든 난시 교정 기능이 있는 인공수정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난시 교정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경험이 많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술기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처음 시행했을 때부터 난시 교정하는 인공수정체를 많이 사용하였고 아마 수강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난시 교정하는 방법이 대표 원장님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아마도 저에게 수술을 맡겨주신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고가 끝이 아닙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이후에 수술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수강의사님께서 저희가 이제 수술 후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저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적응도 빨리 하고 불편함이 없지만 어떤 소수의 분들은 적응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수술 후 불편함을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보면 실제로 인공수정체 종류가 좀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 인공수정체의 도수가 잘못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병원에서는 원래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좀 눈에 불편하고 적응이 오래 걸리니까 좀 참으세요 이렇게 하는 병원도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 말이 맞지만 또 소수의 경우에서는 실제로 인공수정체의 도수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인공수정체의 도수가 정확하게 계산되었다고 하더라도 뭐 5년이나 10년 정도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인공수정체가 눈 주변 조직과 유착하면서 눈 안의 위치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없었던 근시나 없었던 난시가 생기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수술한 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인공수정체를 교환하거나 다시 재수술하는 것은 방법이 어렵고 그런 남아있는 근시나 난시를 미세 조정해서 다시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이옵틱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수술이라는 얘기인데요. 대부분 두 번째 수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식이나 라섹 같은 방법으로 미세 오차를 교정하곤 합니다. 백내장 수술만 하는 병원의 경우에서는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 바이옵틱스의 개념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 본 자기의 병원에서 이걸 구현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규모가 큰 병원이라서 뭐 백내장 수술이나 라식 라섹을 같이 하는 병원이라던가 아니면 강남에서 모든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에서는 이런 바이옵틱스를 시행할 수 있는데 백내장 수술만 할 수 있는 병원이라면 이런 수술 후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을 하는 강남의 병원이라 할지라도 라섹의 경우는 굉장히 회복도 느리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백내장 수술한 다음에 이 추가 교정을 하기 위해 라섹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라섹은 통증도 많고 또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요. 한 0.5나 0.75디옵터의 아주 미세한 오차만 교정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반적인 라식 수술의 방법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안과들은 뭐 스마일 수술만 한다던가 아니면 투데이 라섹만 한다던가 이런 병원에서는 사실은 백내장 수술 후에 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옵틱스 수술에 대해서는 좀 경험이 떨어질 수 있겠죠. 저희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고 나서 5년 이상 지났을 때 도수가 변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도수가 조금 변해서 백내장 수술 후에 안경을 써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바이옵틱스로 교정을 해서 웬만하면 백내장 수술 후에는 안경 없이 좀 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무료로 저희가 수술한 다음에 나중에 그 관리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비용 받지 않고 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수술 후에 생각보다 오래가는 건조증입니다. 근데 이제 이 건조증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좀 치료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백내장 수술 후에 뭐 도수가 오차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공수정체의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 문제보다는 수술 후에 생기는 건조증 때문에 더 많은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수술 후에 생기는 건조증에 대해서 다른 뭐 누전 폐쇄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레이저 치료 그리고 눈꺼풀 청소 등을 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건조증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수술 후 만족도도 빨리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30년 경력의 베테랑인 수 간호사님께서 대표 원장님이 아닌 저에게 수술을 맡겨주셨던 분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수 간호사님은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을 하기 원하셨고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수술을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수술 후에도 안경을 좀 안 쓰고 그리고 정확한 난시 교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술이 끝이 아니라 수술 후에도 건조증을 관리한다던가 다른 두 번째 수술로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오차를 미세 교정할 수 있는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수강 의사님이 저에게 수술을 맡겨주셨던 이유였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앞두신 분이라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수술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힐링안과 임성웅 원장이었습니다.